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하면 싫어해.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복습. 자,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할 때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요놈을 먼저 구하자고 그랬지. 그 x제곱은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요대로 인수분해를 하든가 아니면 요대로 근해 공식을 쓰던가. 자, 근데 음수가 나오면 걔는 제껴야 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있긴 한데 모든 x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럴 때는 요 놈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서 이제 해결을 했었고, 그때마다 근이 나왔을 때 이 범위에 맞는지 확인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놈은 48번인데 요거 잘 봐보자. 자, 60쪽에 그 박스의 3번에 보면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는 다구간으로 나눈다 라고 돼 있어. 자, 다구간이란 말은 구간이 여러 개가 될 거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화살표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x값이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일단 얼핏 보기에는 절대값이 하나인데 요거 얘는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절대값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작업을 좀 할 건데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절대값 속이 0인 숫자를 잠깐 보면 얘는 x가 0일 때 거고 얘는 x가 3일 때인 거지. 그래서 이게 작은 놈을 먼저 좀 쓸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적당히 넘긴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요거에다가 요게 될 거고, 뭐 나머지는 다 넘겨버린다면 6 빼기 x 다시 왼쪽으로 넘겨야겠네. 얘 넘겼고 이렇게 됐고, 뭐 6은 넘겨버린다. 뭐 안 넘겨도 상관없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바꿨어. 자,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고, 자, 다구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절대값이 있을 때 기준점은 절대값 속이 0일 때야. 근데 얘는 말 그대로 x가 0일 때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고, 얘는 x가 3일 때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가 기준점이 되면서 구간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뭐 1보다였나? 크다 작다 이렇게만 나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개로 나뉜다 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범위를 잠깐 적어볼게. 자,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거고, 이 가운데 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거는 이 등호라는 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 안 들어가냐인데, 얘는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기준점당 한 군데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0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등호가 있든가 여기에 등호가 있든가 해야 0을 포함시키겠지.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둘 다 있으면 겹치니까 또 안 돼.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다고 할 때 많이 써줘. 그래서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3 기준으로도 한 군데만 들어갈 건데 일반적으로 클 때 써주니까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써준 거야. 자, 이래 놓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볼 거야. 자, 먼저 x가 0보다 작을 때 볼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요놈과 요놈이 각각 절대값 속이 끈지 만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럼 0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작겠지. 얘도 0보다 작겠지. 그래서 이때는 간단하게 쓰면 마일 때야. 자,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알려 써보고, 1분의 마이너스 잘가 끄마에다가 루트 10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둘로 쪼개서 써보면 요건데, 자, 범위를 설정을 해서 구할 때는 항상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이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놈만 골라야 되니까 얘만 답이 되겠지 일단.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두 번째 구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야. 자, 이때 절대값 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는 플러스고 3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지. 이게 만약에 순간순간 좀 헷갈린다 싶으면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돼. 뭐 1 이런 거 대입해봐도 돼. 1 대입하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일 때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왼쪽 놈은 그냥 나오고 뒤에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이 9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될 거고, 항상 또 확인을 해줘야 돼. 자, 0에서 3 사이여야 되는데 3 포함 안 되고, 그럼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럼 얘는 제끼는 거고,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는 3보다 크니까 요놈도 둘 다 플러스가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 그럼 전부 다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확인 하면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요놈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 방정식의 근은 요놈이랑 요놈이 돼요. 근데 왜 둘이 곱하라고 했나? 둘이 이걸 곱하라고 했지? 혹시나 계산 틀린 거 있는지 얼른 확인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둘이 뭐 곱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내가 이거는 문제를 만들다가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 요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절대값이 여러 개가 되면 이렇게 구간도 더 여러 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작은 놈을 먼저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0, 3, 0, 3 이렇게 써놔야 요 흐름이 항상 똑같아. 처음에는 다 작아. 그리고 하나만 커지고 그 다음엔 다 커지고, 이 흐름이 항상 똑같을 거야. 그래야,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자, x가 여기서부터 가고 있어. 근데 얘는 기준이 여기고 얘는 기준이 여기야.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왼쪽이니까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거고 얘만 커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앞에 놈만 커졌고 그 다음에는 다 커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 아마 두 개까지만 나올 텐데 두 개 이상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9번. 자, 이놈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래.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뭘로 해석하면 될까? 자, 실근 어쩌고 나왔으니까 일단 떠올려야 될 건 뭔 별식이요? 판별식이지. 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이 어째야 돼? 어? 0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자,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인데 중근도 실근이지. 자, 그래서 뭐 정리도 되어 있었지 책에. 자, 그래서 실근 얘기 나오면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그럼 바로 해보자. 쉽네. 자, 4분의 1 쓸 거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될 거고. K제곱 가고 2K가 9보다 작거나 같다. K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너무 쉽네. 50번은 파란색이니까 넣어봐요. 자, 55번 한번 봐볼게요. 55번. 자,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고 자, 이런 말이 나왔어. 이때 서로 다른 두 실수를 갖는 거네. 자, 요거. 자, 이거 뭐예요? B만 음수인 거지.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자,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A가 0이 돼도 괜찮다고 그랬지. 근데 문제에서는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0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봐보면 자,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딱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응? D가 요거 이걸 시간 걸리면 안 돼. 자,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라는 얘기고 여기서 판별식 구해보면 A제곱 빼기 4B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큰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자, 근데 A가 플러스야. 근데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근데 음수를 뺐으니까 계속 더해질 테니까 얘는 플러스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요것도 한번 해보자. 판별식 구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네. 자, 음수인데 제곱했으니까 어쨌건 플러스야. 근데 A도 플러스야. 자, 양수에서 양수를 뺐는데 누가 더 큰지 뭐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 얘 봐보자. 얘는 물론 판별식을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좀 특수한 경우지.
1창이 없지 지금. 1창이 없을 때는 굳이 뭐 판별식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실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냥 판별식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꼭. 자, 57번. 준혁아, 준혁이가 따라했지. 적당히 들이대. 너 여기저기 다 친구가 안 받아주고 보이지. 근데 또 뭐를 황금줄한테 되는 거지? 자, 57번 느껴보자. 자, 가로가 어쩌고저쩌고, 세로가 어쩌고저쩌고, 직사각형이 한번 봐보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가로는 원래 24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매 초 1씩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는 18이었는데 매 초 2씩 늘어나고 있어. 이래놓고 처음 넓이랑 같아질 때가 몇 초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처음 넓이 먼저 구해보면 24랑 18이었어. 일단은 계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여기 이제 처음 넓인 거고, 그럼 나중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자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어. 그림에서 그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항상 뭐 x 초후, 여기서는 초니까 x 초후를 그린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가로가 원래 24였어. 근데 매 초 1씩 줄어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x 초후면 얼만큼 줄어들어야 돼? x만큼 줄어들어야 돼. 그럼 여기가 24 빼기 x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세로는 18이었는데 매 초 2씩 늘어날 거야. x 초후면 2x가 늘어났을 테니까 18 더하기 2x가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놓고 요 놈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넓이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 요게 될 건데, 얘가 얘랑 같아질 때가 언제냐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얼른 정리를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 풀란 얘기인 거 같고. 자 이거 아까 저거 계산 안 하길 잘했지 지금. 요거 그러면 24 곱하기 18은 이쁘게 가고,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2로 나눠보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5x 뭐 이렇게 돼. 자 얘는 뭐 계산은 금방 끝나는 거지. 자, 이건데 0초일 때는 당연히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같을 거. 15초 뒤에 같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보여주자. 자,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요놈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 거야. 자,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순간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것만 목표로 끝나는 문제는 사실상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연습하는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 결국은 2차 방정식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상 요거라고 생각해야 돼. 고3 때까지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냥 심심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의 쓴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를 해볼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거예요. 자, 두 근의 차이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알면 버릇 나빠지니까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 합과 곱을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요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나중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나오는데 그때도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그냥 뭐 인생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거기 3번에 있는 차이는 외우지 마. 지금은 외우면 안 되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간단하게 보면, 아니다, 요거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넘겨서, 잠깐 넘겨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도 얼추 해본 거거든.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방정식이 누군지 알고 근을 구하는 건데 얘는 근을 알려주고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A인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말 그대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그때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A에다가 이런 놈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A에다가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도 돼.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 자, 간단하게 보면, 자, 두 분의 합이 여기에 있어. 1차항의 계수랑 상관이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 A 붙어 있을 거고 A도 붙어 있겠지. 전개를 한다면 그 A가 나눠져야 되니까 뭐 A를 나눠준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곱도 마찬가지. 상수항이 곱이랑 연관이 돼 있고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굳이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 자, 다들 갑자기 좀 졸라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자, 그럼 바로 59번.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요 놈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당연히 알겠지만 눈치상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막 알파 베타를 막 이래저래 하고 있어. 그럼 얘는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거든. 그러면 두 개의 정보는 좀 써놓는 거야. 두분의 합을. 자, 그럼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자,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 될 거야. 자, 이 정도는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는데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일단 통분해야겠지. 일단 저 통분을 하면, 자, 분모를 바로 전개하면서 들어가면 분모를 곱하면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분자는 이렇게 가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가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1, 여기는 2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래놓고 보니까 다 내가 아는 것들이네. 자, 알파 베타는 1, 요놈은 4, 여기 1,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분의 6이니까 답은 1이다. 너무 쉬운 거고. 자, 2번은, 자, 요거 오랜만에 나왔어. 자, 요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려? 응? 곱셈 공식 불러봐. 자, 근데 일단, 자,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이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어떤 거랑 어떤 거? 제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안다고. 응? 어떤 거 있을까? 그러니까 세제곱인데, 고영이 너 왜 내가 질문할 때 뭐 모를 때마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자,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변형 공식이 있었지. 인수분해 공식은 말 그대로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변형 공식은 어떤 식의 값을 구할 때 많이 쓴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는 뭘 써야 될까? 변형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변형 공식을 또 기억을 해야지. 뭘까? 요거겠지. 요거. 자, 요걸 쓰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내가 알고 있고, 그럼 뭘 알아내야 돼? 차를 알아내야 돼. 자, 합을 알고 있는데 차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또 뭔 공식을 써야 될까? 나가네. 자, 요걸 써먹어야겠지. 요걸. 자, 그러면 얘가 4니까 16 빼기 4, 그래서 12야.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끄마 2루트 3인 건데, 칠판에는 안 썼지만 알파가 더 크네. 그러면 플러스여야 되니까 요 놈이 될 거고, 얘가 요 자리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면 2루트 3의 세제곱 더하기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루트 3. 자, 그럼 얘는 8에다가 3루트 3이니까 24 루트 3 더하기 6루트 3 해서 30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쉽고 찍고 잠깐 휴식. 자, 59번에 3번. 이네 그럼 넘어가고 60번. 이런 것도 잘 봐.
자, 60번 보면 자, 요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래.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어. 자, 여기 먼저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인 거고 두 근을 다 알려줬거든. 자, 그럼 저기에서 A, B를 구하려면 뭘 하면 될까? 응? 뭐 그냥 갑자기 연립? 데이터를 대입해서 연립할 수 있겠지. 또 이거. 그렇지. 이거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거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A, B 구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라도 막 활용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자, 그럼 봐봐. 두 근의 합 생각하면,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A인 거지. 그러면 A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생각하면 마이너스 8인데 요게 A분의 C니까 B야. 그럼 A, B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끝나는 거야. 연립할 필요가 없이. 자, 이렇게 일단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요놈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뭐 A, B 아니까 뭐 끝났지. 자, A 집어넣고, 자, A 마이너스 B면 10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인수분해 대한데 안 되지. 그럼 두 근의 합 물어봤는데 근의 공식 쓸까? 아니고, 두 근의 합은 뭐겠어? 마이너스 5 하고 바로 끝나겠지. 너무 쉽네. 오케이, 넘기고. 자, 61번.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일단 뭐 필요한 거 일단 좀 적어보자. 자,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요거 이제 쓰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1번에 보면 알파 제곱 빼기 1이랑 베타 제곱 빼기 1 요놈이 두 근이래. 그리고 x제곱 개수는 1이고. 이런 방정식을 만들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잠깐 여기다가 적어보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a에다가 x제곱 빼기 합x 더하기 곱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이 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합은 요거 둘이 더하는 거니까 요게 되겠지. 자,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 내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내가 이걸 말 안 해도 다 알지 이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좀 불안하네. 자, 그러면 얘가 1 빼기 4 빼기 2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둘이 곱하면 바로 좀 곱하면서 써보면 이렇게 되고 빼기 요거 더하기 1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4. 얘 아까 살짝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원 계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x제곱 빼기 합x 더하기 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가능하겠지.
요거 한번 느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지. 자, 두 개의 합과 곱을 구할 거야. 자, 합. 둘이 나오면 돼. 요거야. 자, 이거는 통분해야겠지. 얘가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곱. 자, 곱은 이렇게가 될 거니까 바로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9은 0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아. 자, 일단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이렇다면 두 분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다 라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야. 요거 이해되냐? 느낌이 오지 대충. 일단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합은 마이너스로 바뀔 텐데 곱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두 분이 이렇게 역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딱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A, B, C였는데 C, B, A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봤더니 1, 마이너스 1, 2였는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뒤집어졌지. 그래서 요걸 알고 있다면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나중에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아. 그걸 증명하는 건 그냥 나중에 언젠가 한번 알려줄 거고, 그냥 지금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외워서 하는 건 좀 별로고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살짝 보여준 거야. 오케이,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